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될 차례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토지 표시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자, 지목까지 결정한 거 맞습니까? 저번 주에 한필지 결정한 다음에 한필정에 토지 표시 결정 지번 정하고 지목 정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 경계 정하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경계 정하는 절차인데 일단 경계의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선의 경계입니까? 도면에 등록된 선의 경계죠, 그죠? 자, 도면에 등록된 선의 경계고, 그리고 소유권 범위 결정합니까? 경계는 한필지 획정하는 기준이죠. 소유권 범위 결정하는 기준이죠, 그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경계입니다. 일단 경계는요, 자, 거기 제가 방금 했던 얘기가 양쪽 걸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거기 개념을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양쪽 걸로 2번 했습니다. 경계 설정하는 원칙 있죠, 그죠? 원칙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목차 정도 보시면 됩니다. 목차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양쪽 걸로 3번 보시면은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도면에, 자, 실제 이제 도면에 있는 토지를 지상에 옮기게 되면은 경계점이 지상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나타나는 경계점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적어놨냐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도 지적에 관한 얘기는요, 좀 추상적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걸 해본 적이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표 설치한다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거기 보시면 지적 삼각점 표지라고 되어 있죠. 삼각점 표지 되어 있잖아, 그죠? 표지라는 글자는요, 말뚝이라는 의미입니다. 삼각점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설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각 보조점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도건점을 이렇게 표시한다. 그 모양 실증지 시차에 가다 보면 길 가다 보면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을 이렇게 표시한다.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우측에 자 77페이지 가보세요. 77페이지 가보시면은 지상 경계 설정 기준 돼 있죠. 경계 설정 기준이 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까? 경계 설정 기준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있고,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그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게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 기준. 경계 설정 기준에 동그라미 1번의 일반적인 설정 기준입니까? 동그라미 2번의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결정하는 경우입니까? 자, 동그라미 3번의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 있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점수를 주겠다. 난이도 하를 내면은요, 동그라미 1번을 냅니다. 난이도 하를 내면 동그라미 1번 내고요. 자, 그냥은 못 주겠단 말입니다. 그냥은 못 주겠고, 자, 어느 정도 좀 틀리기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 아니면 3번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일단 동그라미 1번은 경계 설정 기준. 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저번 달에 동그라미 1번에 관한 얘기는 수업했습니다. 2번, 3번 안 했는 거예요. 자, 1번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거기 경계 설정 기준에 동그라미 A 기억에 A부터 E까지 5가지가 있죠. 그죠? 그 5가지 위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5가지 글자를 외우시는데요. 글자를 외울 때는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림이 있습니까? 그림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자, 경계 설정 기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자,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습니다. 고저가 없는 상태에서 왼쪽 토지는 가꾸고 오른쪽 토지는 얼거라 칠게요. 자, 여기 중간에 요 뚝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요 뚝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한다 칠게요. 그러면 요 뚝의 정확한 위치는요, 요 뚝의 중앙입니다. 고저가 없다면 중앙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만약에 고저가 있습니다. 자, 고저가 있는 상태에서 자,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입니다. 그럼 갑과 을의 토지 소유권 범위는요, 요 경사면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수면에 접합니다. 자, 바닷가 해안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썰물대는 이만큼 빠지고 밀물대는 이만큼 찹니다. 자, 그러면은 해안가 토지 소유자 갑을 했을 때 갑의 소유권을 보면은요, 자, 물은 제일 높은 지점 꽉 찼을 때를 기준합니다. 바닷가 같은 경우는 밀물대를 기준하고요. 그리고 댐 같은 경우는요, 물이 제일 높은 지점 우기를 기준합니다. 제일 높은 지점을 기준하고요. 자, 우리 시골의 산길 한번 가볼게요. 자, 시골 산에 있습니다. 자, 산 중턱에 도로 노면이 있고요. 그 도로 노면에 절토된 면이 있습니다. 깎아놨습니다. 여기 차 타고 가다만 낙석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철망쳐놓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산이 이어집니다. 자, 산주인의 갑이고요. 자, 도로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있을 때 도로 놓으면은요, 요 절토면의 상단부, 여기까지가 소유권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을 합니다. 자, 서해안 갯벌은 메웠습니다. 자, 매립지가 생기고, 자, 여기 바닷물 넘치거립니다. 자, 바닷물 넘치지 않게 이게, 자, 제방을 샀습니다. 제방을 살 때요, 이 제방을요, 이 매립지에 편입한다면은요, 어디까지 편입되느냐? 바깥쪽까지 편입됩니다. 바깥쪽 어깨선까지. 자, 요 위치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위치 5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 가는 얘기를 하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재법 같은 경우도 출제자가 점수를 주는 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도 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 누구나 다 맞추도록 해줘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맞추도록 해주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거네요. 이거는 제일 쉽습니다. 자, 이길래가 기본적으로죠. 점수를 주는 거고, 자, 그냥은 못 주겠다 말입니다. 그냥은 못 주겠다. 한 반 정도 틀리기를 요구합니다. 한 반 정도 틀리기를 요구한다면은요, 동그라미 2번 아니면 3번을 냅니다. 자, 2번과 3번을 냈는데요. 자, 2번이 뭐고 3번이 뭐냐 말입니다. 자, 2번과 3번에 가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방금 봤을 때, 자, 우리가 인접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다면 하단부가 원칙입니까? 절토된 면은 상단부가 원칙입니까? 이 원칙 있죠? 이 원칙과 다르게 경계 설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원칙과 다르게 경계 설정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가령요. 자, 이 토지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습니다. 자, 고저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토지가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가 있다 칠게요. 자, 원칙적으로 경계 설정 기준은 어느 지점입니까? 하단부가 원칙이죠. 자, 하단부가 원칙입니다. 자, 이 토지를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봤을 때 토지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토지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경사면 가능한 얘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소유권의 범위는 어디냐? 하단부. 여기가 소유권의 범위입니까? 여기 토지가 갑토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을토지다 이 얘기입니까? 이 얘기죠. 자, 위에서 봤을 때는 하단부가 원칙입니다. 자, 이 토지를 한 번 더 그릴게요. 똑같은 토지입니다. 자, 똑같은 토지고, 자, 여기에, 자, 경사면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토지인데, 사실 이 토지인데요. 이 토지가 사실은요, 이 동네 속에 어디에 있는 토지였다 칠게요. 이게 A동에 있는 토지였다 칠게요. 자, A동에 있는 토지인데, 사실은요, 이 토지 중에서 오른쪽 여기에 지금 재개발 들어갑니다. 토지개발 사업합니다. 뭐, 토지구역 정리산계 공단 조성, 택지 조성 등. 자,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업지역 범위를 표시하겠죠. 여기까지가 토지개발 사업지역입니다라고 사업지역 범위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지역 범위를 결정하는데요. 그 사업지역 범위를 결정할 때는요, 중간중간에 이게 사업지역 말도 박자는 거죠. 말도 받고, 자, 말뚝 따라서 빨간 쭉쭉 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업지역 범위다. 말 됩니까, 지금? 사업지역 범위 표시할 때, 사업지역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업지역 범위를 표시했을 때 사업지역 범위를 확정 지어 볼게요. 확정 지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사업지역 범위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도 사업지역 범위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근데는 문제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우리가 경계점 표지 여기에 말뚝이다 말입니다. 말뚝 받고 말뚝 기준을 경계 설정하면 되는데, 자, 요 지점에는요, 경사면입니까? 경사면 있죠. 자, 경사면의 원칙은 어디가 원칙입니까? 하단부가 원칙이죠. 하단부가 원칙이란 이유로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하단부 원칙이니까 그럼 사업지역 범위를 결정할 때 요렇게 사업지역 범위 결정하고 여기는 요렇게 사업지역 범위 결정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사업지역 범위는요, 범위를 결정할 때 경계 결정하는 이유가 원칙적으로 하단부란 원칙이 있는 이유로 이렇게 사업지역 범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지역 범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요, 중간중간 말뚝 박아놨잖아요, 지금. 말뚝 박아놨죠. 말뚝 기준으로 경계 설정해버립니다. 사업지역 범위 결정합니다. 그럼 말뚝 기준으로 사업지역 범위를 결정한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요 지점 위치를 쭉 따라올라 볼게요. 오, 중간이 돼버렸네요. 그죠? 그럼 인접하는 토지사에 고저가 있을 때는 하단부가 원칙이었죠. 하단부가 원칙인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는요, 이 경사면의 중간의 기준으로 사업지역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원칙에 대한 예외적 현상입니까?
예외적 현상이죠. 절토대면이 때문에 상단부가 원칙이잖아요. 여기 중단부를 기준으로 사업주의 범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점 표지입니다. 자, 표지란 글자가 가지는 의미는 말뚝이에요. 말뚝 기준으로 경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5가지가 동그라미 기역부터 우측 페이지, 동그라미 기역부터 미연까지입니다. 동그라미 기역부터 우측 페이지 미연까지예요. 자, 미연까지인데 그 미연에 관한 얘기가 기역부터 미연에 관한 얘기가 문장으로 적혀있죠. 그죠? 길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깔끔히 따듬어서 여러분 외우기 좋게끔 해놓은 것이 우측 페이지 위에 도표입니다. 위에 도표. 자, 위에 도표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경계점 표지를 기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 사업 지역 범위 잡을 때 경계점 표지를 기준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공공사업 지역 범위 잡을 때 공공사업 지역 범위를 결정할 때 경계점 표지를 기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죠.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땅 사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계점 표지를 기준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자, 도시군관리계획선 관리지역 범위 잡을 때 도시개발 사업 지역 범위, 도시관리계획 지역 범위 잡을 때 경계점 표지를 기준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자, 일부 매매, 토지 일부 잘라서 팔아먹을 때 경계점 표지를 기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합리한 경계시정할 때 경계점 표지를 기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할 때 경계점 표지를 기준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가지 종류 반드시 외우세요.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 원칙 적용을 하지 않고 예외가 인정되는 사망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측 이제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은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건데요. 거기 이제 내용이 세 줄 돼 있잖아. 그죠? 내용 세 줄인데 그건 뭐냐니까. 자, 우리가 경계 설정할 때 원칙적으로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못 자릅니다. 건물은 가령 이런 거다 말입니다. 자,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자, 이 토지가 갑의 토지인데 분할합니다. 자,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에 썼단 말입니다. 건물에 쓰면 이렇게 못 자릅니다. 건물에서는 건물은 못 자르는 게 원칙입니다. 건물은 못 자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건물을 잘라도 되는 예외가 인정된단 말입니다. 그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가 기업부터 리얼까지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걸리게 건물 관통하면서 경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두 번째가 공공사업입니까? 공공사업입니다. 자,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선입니까? 도시관리계획지역 범위 잡을 때입니다. 네 번째가 판결입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는요. 방금 했던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사례가 있었죠. 그 사례가 그대로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고 판결에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이 2가지를 다 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가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울 때는요, 이거를 먼저 외웁니다. 이거를 먼저 외운 다음에 1번에 3번에 다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는데 빠지는 게 있습니다. 고가취득 토지는 안 들어가죠, 이게. 고가취득 토지는 안 들어가죠. 공공사업지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할 수 있지만, 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건물은 못 자릅니다. 건물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자, 1번 보면 이제 경계시장 인허가 이거 여기 안 들어가죠.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답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랬을 때 답은 뭘로 만들어가냐? 이거를 끌고 가든지 이거를 끌고 갑니다. 10번 나오면요. 8번은 매매 이게 답입니다. 답입니다. 뻔하게 보이잖아요. 4개 딱 맞잖아. 그죠? 아는 거 하나 섞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외우실 때 그냥 생짜로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외운 다음에 요렇게 써먹으세요. 여러분 써면은 외우기가 편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가지 다 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가지 다 외우시는데요. 만약에 이거 다 외우는데 15분을 투자한다 칠게요. 15분을 투자해서 외웁니다. 그러면 14분을 여기 투자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히 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짜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외우는데 초점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 설정의 기준에 관한 얘기.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외우세요. 외우세요. 대책 없습니다. 이거는 논리 문제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절대로 못 맞췄습니다. 외우시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경계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자, 마치고 자,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면적이 나옵니까? 자, 면적 있죠. 자, 면적에 관한 얘기는요. 면적 결정 방법에 관한 것이 주로 문제됩니다. 자, 면적 결정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책에서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양쪽으로 3번 여기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앞페이지에 양쪽을 입은 면적 측정 대상 이게 이제 가끔 한 번씩 언급됩니다. 가끔 언급되는데 여러분들은요 면적 측정 대상 이거는요 우리가 저번 주로 가볼게요. 자, 지적 청약을 합니다. 지적 청약을 하게 되면 한 필지가 새로 획정됩니까? 지적 청약하면 경계 새로 정하죠. 경계가 새로 정해짐으로써 한 필지 새로 획정되죠. 새로운 한 필지가 만들어지니까 토지 표시 결정해야 되죠. 그 토지 표시 결정하려고 면적 측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면적을 언제 측정하느냐라는 얘기를 논리 비약하게 되면은 한 필지를 새로 획정했을 때 면적 측정한다 말 됩니까? 다르게 표현할게요. 한 필지가 새로 획정되면 경계 새로 정해야 됩니까? 그럼 경계를 새로 정할 때 면적 새로 측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경계를 새로 정하는 걸 정하려면 측량해야 됩니까? 측량해야 되죠. 그럼 측량을 한 경우에 면적 측정해야 된다,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저번 주에 우리가 지적 측량 대상을 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경계를 복원하는 게 측량 대상입니까? 거기서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게 측량 대상이죠. 경계 새로 정하는 경우 그게 해석되면은요 면적 측정 대상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던 지적 측량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측량 대상 13가지 기억납니까? 측량 언제 합니까? 13가지가 원리를 잡아놨잖아요. 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경계를 복원하는 경우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는 경우에 지적 측량한다 이래 잡아놨잖아요. 그죠? 뭐 경계 등록하는 경우에 측량한다 그게 해석되면은 이게 저절로 해석된단 말입니다. 저절로 해석되니까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뒷페이지 있는 게 보시면은 면적 결정 방법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면적 결정 방법인데요. 면적 결정 방법은요 우측 페이지 그림이 있습니까? 그림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지 면적을 측정할 때 면적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축척에 따라 달라집니다. 축척에 따라 달라지는데 축척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토지이거나 아니면은 600분의 1 축척입니다. 자, 요때 이제 면적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축척이 1000분의 1 이하. 1000분의 2 이하 6000분의 1까지 자 요런 경우에 면적 결정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자, 면적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어느 쪽이 더 정밀합니까? 위가 더 정밀하죠. 위가 더 정밀하죠. 좌표는 줄이지를 않잖아. 그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가 더 정밀하니까 더 정밀한 면적 결정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 결정합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 결정합니다. 최소 면적은 얼마일까요? 소수점 한 자리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0.1이잖아요. 그 최소 면적은 0.1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정밀합니까? 상대적으로 덜 정밀하죠. 그 덜 정밀한 면적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 자연수까지 결정합니다. 자연수의 제일 작은 숫자는 1제곱미터다 말입니다. 1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0.1제곱미터, 1제곱미터까지 면적 결정하는데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면적을 실제로 측정했습니다. 면적을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얼마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리면.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어떻게 결정해서 등록하느냐 문제는요. 자, 일단은요. 축척이 이런 경우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그대로 확정 짓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확보해 놓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부터 이제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봐가지고 올릴지 버릴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올릴지 버릴지 결정하는 이 문제가 이제 단수 처리 문제라 그럽니다. 단수 처리 문제인데요. 그 단수 처리하는 방법은요. 일단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5보다 크냐 작으냐를 먼저 결정합니다. 5보다 큽니다. 올릴까요? 버릴까요? 느낌 오죠? 그죠? 5보다 작으면은
버리겠죠. 자, 딱 5입니다. 딱 5라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 말입니다. 자, 딱 5입니다. 중간에 걸렸습니까? 딱 걸렸죠. 걸렸습니다. 올립니까? 버립니까?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스스로 결정을 못하니까 또 다른 기준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또 다른 기준 나와야 됩니다. 그 또 다른 기준이라는 것이 구할 끝자리를 본다 그럽니다. 구할 끝자리. 구할 끝자리를 본다는데요. 구할 끝자리라는 것은요. 이런 경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한다 그랬습니까? 소수점 한 자리가 구할 끝자리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 여기를 봅니다. 자, 여기를 빨리 찾는 방법은요. 기준 잡은 선 바로 앞자리입니다. 기준 잡은 선 바로 앞자리를 봤을 때 여기가 0 또는 짝수입니다. 0 또는 짝수라 그러면 버리고요. 홀수입니다. 홀수라 그러면 올린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는요. 자, 여기서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구한다 그랬으니까 소수점 한 자리에서 기준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자연수까지 구합니다. 자연수까지 구하니까 자연수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자연수까지 기준 잡아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확정 지어 놓습니다. 확정 지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최초자리부터 여기부터 이제 전체를 버릴지 말지 결정합니다. 자, 이 버릴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가 단수 처리 문제입니다. 자, 단수 처리 문제인데요. 단수 처리하는 방법은요. 자, 요 위에 방법이 있습니까?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위아래의 단수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까? 위와 아래가 그죠? 아래 위가 단수 처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똑같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옵니다. 차이점 뭐가 차이점입니까? 기준 잡는 위치가 차이 나죠. 기준 잡는 위치는 왜 차이 납니까? 축적 때문에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 정답 결정 요소를 5보다 큽니다. 올립니까? 버립니까? 5보다 크면, 작으면 이런 걸 가지고 답은 안 만들겠죠. 그죠? 이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 결정 요소로 잡는 거는요. 요 기준 잡는 위치가 축적에 따라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축적 여기서 정답 결정 요소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자, 거기 보시면은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림에서 축적이라 적혀 있죠. 그죠? 자, 거기다 번호 1번 적으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 면적 결정 문제 나오면 무조건 축적 확인하고 들어간다. 축적 확인하고 들어간다. 축적 확인하고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만 오란 말입니다. 축적 확인하고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만 오면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축적 확인하고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가령요.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제 출제자가 난이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난이도 조절한다면 어디서 난이도 조절하느냐? 이거 가지고는 난이도 조절이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고요. 여기 축적 가지고 난이도 조절합니다. 축적을 얼마나 어렵게 작게 만들었냐. 이게 난이도 조절입니다. 축적을 그냥 줄 것이냐 아니면 이걸 숨기느냐 그 차이다 말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 결과 476.4754가 나왔습니다. 얼마를 결정할까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축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면적 결정 못합니다. 자, 축적을 드립니다. 좌표라고 했습니다. 좌표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 잡으면 되죠. 그죠? 기준을 잡습니다. 소수점료를 기준 잡으면 되잖아요. 전체를 봅니다. 5보다 커요, 적어요? 크죠? 올라간다. 이게 답이잖아요. 만약에 축적이요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그랬습니다. 어디서 기준 잡냐? 자연수에서 기준 잡으면 되잖아요. 딱 잡으니까 전체를 봅니다. 5보다 커요, 적어요? 적죠. 적으니까 버린다. 이러면 되죠. 그죠? 이제 축적 확인하고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만 오면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조심하는 거는 이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단수 처리하는 범위를 요 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결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476자, 자, 45입니다. 45. 자, 좌표를 계산했습니다. 좌표를 계산해보니까 45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 잡았습니다. 기준 잡았습니다. 딱 5죠? 딱 오니까 이제 딱 걸렸잖아. 그죠? 딱 옵니다. 자, 딱 오니까 여기에 걸렸잖아. 그러니까 바로 앞을 본다. 그죠? 자, 구할 것자리 바로 앞을 봅니다. 짝수죠? 그러니까 버린다. 이래 되겠죠. 만약에 476.451입니다. 451이 좌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 잡아야 되죠.
잡고 나니까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보니까 요거는 5보다 큽니까? 5, 1은 5보다 크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답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달라요. 두 자리라면요. 요것만 본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본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조심하시면. 그럼 면적 결정하는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양쪽으로 4번에서 자, 구체적인 토지 이동일 때 면적 결정하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다 합니다. 뒤에서 다 새로 할 거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면적 결정에 관한 문제를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지적 공부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지적이란 것이 어차피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겁니까?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저번 주부터 해오는 것이 자, 지적 청량 했잖아, 그죠? 자, 지적 청량을 해가지고 한 필지를 획정하죠. 한 필지 획정한 다음에 자,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자, 토지 표시 결정하는 것이 지번도 정하고 지목도 정하고 그리고 경계도 결정하고 면적도 결정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결정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적에서. 자, 토지 표시 결정했잖아, 그죠? 자, 이걸 결정했으니까 이거를 외부에 알리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토지 표시 결정한 다음에 외부에 알립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잖아, 이제. 지적 공부에 외부에 공개하려고 등록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하는 지적 공부가 몇 가지가 있었냐 말입니다. 등록하는 지적 공부가 자, 저번 주로 갑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지적 공부 종류는 토지 대당, 임야 대당도 있습니까? 공유전 명부도 있죠. 대지권 등록부도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죠. 지적도 임야도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지적 공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에 등록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등록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등록합니까? 그럼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등록한다. 이 말은 이 등록하는 내용이 등록되는 장소가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 등록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지적공부 종류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지적공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등록하는 내용들이요 각각 다 다른 장소에 등록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갈게요. 그럼 지적공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이 각각의 지적공부에서 등록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등록하는 내용과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다르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지적공부 이게 하나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가 이게 하나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입법자가 법조문을 만들 때 이 지적공부를 하나의 장으로 편성한 입법 목적이 있겠죠. 그 입법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법조문을 만든 목적이에요. 이 각각의 지적공부별로 등록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어디에 뭐가 등록되는지 이거를 규정하는 게 입법 목적입니다. 이게 입법 목적입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거 나오겠지 뭐. 그렇겠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되느냐니까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이거 매치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이거를 매치시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시험제 출제자가 뭘 묻느냐니까 이걸 묻단 말입니다. 자, 거기 85페이지 보시면은 지적 공부돼 있죠, 그죠? 자, 지적 공부돼 있고 그 밑에 자 의의는 필요 없고요. 자, 2번입니다. 2절에 등록사항입니까? 지적본 등록상 되어 있죠, 그죠? 자, D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D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자, 큰 목차 1번입니다. 토지대당, 임야대당이 있습니까? 자, 1번은 의이고, 양쪽으로 2번의 등록사항입니까? 자, 양쪽으로 2번의 등록사항입니다. 자, 양쪽으로 3번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토지대당, 임야대당의 그 책 목차 내용에 등록사항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책 내용 그거밖에 없잖아, 그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 법조문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 자체가 그거밖에 없다고 하면 그걸 시험 문제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대당, 임야대당의 등록사항이 뭐냐, 어디에 뭐가 나냐, 그걸 다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토지대당, 임야대당 등록사항이 동그라미 1번부터 뒷페이지 88페이지 자 12번까지 있죠, 그죠? 그거를 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지 명부입니다. 공유지 명부 등록사항이 우측 박스 속에 2번의 등록사항이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그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이 박스 안에서 2번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걸 외우시면 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이 자, 거기 뒷페이지 보시면은요. 등록사항에 관한 얘기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5번입니다. 도면의 등록사항이 뒷페이지 등록 보시면 또 양쪽으로 3번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쭉 나옵니다. 이거를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오느냐?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나옵니다.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외우시면 됩니다. 2문제를 묻습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매년 나옵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글자로 외울 수 있겠나 말입니다. 글자로 못 외웁니다. 11가지, 12가지, 13가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못 외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서 어떤 내용을 기억할 때, 그죠? 글자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기억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외울 겁니다. 자, 그림으로 외우는데요. 토지 대장 양식에 관한 얘기 하나하나 그림을 다 외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는데요. 자, 토지 대장부터 해가지고 등록사에 관한 얘기는요. 요거는 건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자, 조금 짧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템포 끊을게요. 한 템포 끊고 등록사에 관한 얘기를 별도로 더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